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자, 이 시간부터는 재산세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두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자, 여러분 재산세는 지방세이고요. 또 시군구가 징수하는 시군구세입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여러분 고지서가 나오지요? 고지서가 나오니까 보통징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지만 이거는 고지서가 나오니까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은 무엇일까? 네. 어떠한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재산세를 낼까? 5가지죠. 토지 가진 사람, 건축물 가진 사람, 주택 가진 사람, 선박 가진 사람, 항공기 가진 사람. 5가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매년 재산세를 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과세 대상 5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토지입니다. 토지. 토지. 그리고 주택을 좀 알아야 되겠죠? 이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강의 밑에 그 텍스트를 보시게 되면 이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1번입니다. 재산세 과세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가 있다 그랬죠. 2번째입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에 대한 토지의 정의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여러분, 이 토지의 정의는요, 과거에는 여러분 토지에는 원래 28가지 지목이 있잖아요. 28가지 지목이 있는데 과거에는 지적법이었었어요. 그런데 지적법이 없어지면서 이런 법률이 생겼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는 토지입니다. 네, 등록이 되는 토지와 그리고 그 밖에 사실상 사용되는 토지입니다. 사실상의 토지입니다.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다. 이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재산세에서 토지의 정의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실상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지방세법의 토지의 재산세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째 주택의 정의입니다. 이 주택의 정의는 주택법에서 나옵니다. 네. 여러분, 주택법에서 주택이라는 건 뭡니까? 주택이라는 건 뭐예요? 세대 전원이, 즉 가족 구성원이죠.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동안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목적으로 구조된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주택법에서는 주택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죠. 공동주택은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이라든가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기숙사 같은 것이 이제 공동주택인데요. 이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여러분 공법 시간에 자세하게 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는데 주택에는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제외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이 제외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면요, 토지분 재산세가 나와요. 9월달에. 그리고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는 7월달에 나와요. 따로따로 나오지요. 토지분 재산세, 건축물분 재산세. 그런데 여러분 아파트를 가지고 있거나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주택분 재산세가 나와요.
그런데 2분의 1은 7월에 나오고 2분의 1은 9월에 나옵니다.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2분의 1 내고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분의 1을 내기 때문에 주택에 대해서는 따로 뭐 토지분 이런 말 안 씁니다. 그래서 주택의 범위에는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이 제외된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시험에 나왔어요. 만약에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 주택이 포함된다. 그러면 X 틀리는 겁니다. 네.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여러분 유인물에 거기 텍스트에 나와 있죠. 끝에 보세요.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넷째 줄 마지막 줄에 나와 있죠. 그게 함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토지의 구분입니다. 여러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는 28가지가 있어요. 뭐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공장용지, 대지,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사적지, 묘지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재산세에서 배우는 토지의 구분은 어떻게 되느냐?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토지의 구분. 네. 여러분이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토지분 재산세가 나오는데 내가 과연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얼마를 내고 있고 어떻게 내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토지의 구분. 토지의 구분에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있습니다.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가 있고, 그리고 별도 합산 과세대상 토지가 있고, 그리고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있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뭔지는 몰라도 종합끼리는 합산한다. 종합합산. 뭔지는 몰라도 별도끼리 합산한다. 뭔지는 몰라도 합산하지 않고 분리끼리 뭐 한다? 과세한다. 분리끼리 과세한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인물 보세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은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 분리 과세 대상 토지로 구분한다. 재산세에서 토지의 구분은 세 가지입니다. 종합 합산. 자, 용어가 처음 들으니까 좀 생소하시죠?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 분리 과세 대상 토지인데요. 시험에 종합 합산 대상 토지에 맞는 것 틀린 것, 별도 합산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 해당하지 않는 것, 다음 중 분리 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 해당하지 않는 것, 이것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처음 들으니까 내가 여러분 땅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종합 합산을 가지고 있는지 별도 합산을 가지고 있는지 분리과세를 가지고 있는지 전문가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 다 내용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리과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분리과세부터 처음 그 텍스트에 나온 순서대로 분리과세 대상 토지. 네, 뭔지는 몰라도 나눈다 이런 얘기 아니야. 분리과세한다, 쪼갠다. 여기에는 생산성 토지와 사치성 토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생산성 토지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은 사치성 토지인데요. 생산성 토지는 세율이 낮습니다. 저율입니다. 낮은 세율을 과세합니다. 사치성 토지는 높은 세율, 고율을 과세합니다. 나중에 재산세 세율에서 다시 공부하는데 아주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1000분의 0.7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1000분의 2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치성 토지는 1000분의 40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시험에 아주 잘 나오기 때문에 세율까지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산성 토지는 1000분의 0.7짜리가 있고 1000분의 2짜리가 있고 사치성 토지는 1000분의 40짜리가 있다. 그러면 1000분의 0.7짜리는 뭐냐? 자격농지입니다. 자격농지라고 하는 건 자기 본인 스스로 농사 짓는 땅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골의 읍면지역에 있는 자격농지는 다 생산성 토지로서 분리과세합니다. 세금이 1000분의 0.7입니다. 그러면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의 도시지역, 광역시 이런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의 도시지역에는 어떻게 되느냐? 네, 도시지역에서는 도시지역도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공업지역이냐, 녹지지역이냐 하는 건데 도시지역에서는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서만 자격농지가 1000분의 0.7을 적용합니다. 자, 조금 복잡한데 우선 자격농지라고 생각하세요. 자격농지는 지목이 뭐냐? 전답과손입니다. 전답과손으로서 자격농지는 생산성 농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컨셉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목장용지입니다. 목축업, 소, 돼지 이런 키우는 목장용지입니다. 목장용지라고 해서 다 생산성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기준면적 이내만 그렇습니다. 만약에 목장용지인데 기준면적이 초과되면 분리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예, 소돼지 한 마리당 기준면적이 있어요. 기준면적 이내만 목장용지로서 분리과세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임야입니다. 임야에도 뭐 종류가 수십 가지가 있는데 산지관리법에 의한 임야 아니겠습니까? 임야는 다 1000분의 0.7을 적용합니다. 전답과손 목장용지 임야는 생산성 토지로서 1000분의 0.7을 적용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선 컨셉만 잡으세요.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도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000분의 2는 공장용지입니다. 여러분 공장용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용지 얼마나 생산적인 겁니까? 그런데 공장용지도 업종별마다 공장들이 있는데 이 기준면적 이내만 그렇습니다. 공장용지도 기준면적 이내만 분리과세한다. 그러나 기준면적 초과는 분리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따가 종합합산에 들어갑니다.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00분의 2는 주택 및 산업공급용 토지입니다. 네, 주택을 공급한다. 여러분 지금 수도권에도 집이 없는 사람이 40%가 넘습니다. 네, 정부는 이런 주택을 많이 공급해서 이렇게 집 없는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주택을 공급한다. 그리고 산업발전에 사용되는 토지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산업공급용 토지는 우리나라의 정부 부처의 산하기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기업들 많이 있죠.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뭐 이런 공사들이 많은데 이런 공사들이 가지고 있는 땅은 산업공급용 토지로서 세금이 1000분의 2를 적용한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0분의 40은 사치성 토지로서 4%인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급 오락장용 토지입니다. 고급 오락장용 토지. 고급 오락장, 캬바레라든가 룸사롱이라든가 나이트클럽이라든가 카지노라든가 이렇게 고급 오락장용 토지. 그리고 고급 오락장용 토지와 골프장용 토지입니다. 참고로 별장용 토지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별장용 토지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그냥 별장은 세금이 토지까지 합쳐서 1000분의 40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골프장용 토지, 별장용 토지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고골입니다. 고급 오락장용 토지와 골프장용 토지 두 가지는 사치성 토지로서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분리과세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성 토지와 사치성 토지로 구분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유인물 한번 보실까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 중 분리과세 대상은 해설 나왔죠? 생산성 토지와 사치성 토지가 있는데 생산성 토지는 전답과수원, 목장용지. 목장용지 중에는 기준면적 이내 그리고 임야가 나왔고요.
공장용지 중에서 기준면적 이내 주택 및 산업 공급용 토지가 있고 사치성 토지는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 오락장용 토지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 중 종합합산 대상 토지입니다.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 무조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뭐냐? 이거는 분리과세도 아닙니다. 조금 전에 배운 분리과세가 아니고, 그리고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아닌 것이 종합입니다. 여러분, 토지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있는데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분리과세도 아니고 별도 합산도 아닌 것이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되겠는데, 여러분, 자격농지는 분리과세라고 그랬죠. 실제 전답과수원으로서 농사를 짓는 것은 분리과세인데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않는다.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농사를 안 짓는 땅입니다. 전답과수원으로서 생산성 토지는 맞는데 농지 소유자가 자경을 하지 않는다 라면은 이거는 종합합산입니다. 세금이 좀 많습니다. 종합합산은 세금이 1000분의 2부터 1000분의 3짜리가 있고요, 1000분의 5짜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경농지 하게 되면 1000분의 0.7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자경을 하지 않으면 세금이 1000분의 2가 되기도 하고 금액에 따라서 3이 되기도 하고 5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농지는 농지인데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 있는 농지는 다 종합입니다. 땅값이 비싸죠. 그러나 도시지역 안에서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농지는 제외됩니다. 예. 농지는 제외됩니다. 도시지역 안에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다니까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된다. 제외된다는 건 분리과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에서 농지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 있다. 여러분, 공법에서 배웠죠? 도시지역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는데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거기서 농지를 가지고 있어도 종합합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장용지 중에서 기준면적을 초과한다. 목장용지 중에서 기준면적 이내는 분리과세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것은 종합합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공장용지입니다. 공장용지 중에서 기준면적 초과입니다. 공장용지 중에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것도 종합합산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기준면적을 초과한다 그러면 다 종합합산입니다. 목장용지 중에서 기준면적 초과, 공장용지 중에서 기준면적 초과 또 있습니다. 이러한 상가건물도 기준면적이 있는데 상가건물도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것도 종합합산에 들어갑니다. 네 번째 나왔죠.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입니다. 상가건물 같은 것이지요. 여기에도 기준면적을 초과한다. 여러분, 이 순간 이후에 기준면적을 초과한다 그러면 다 종합합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별표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당해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 부속토지 중 바닥면적을 제한 부속토지입니다. 자, 좀 까다롭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토지 위에, 이런 땅 위에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노후가 됐어요. 오래됐습니다. 100년 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의 시가 표준액은 100만 원이라고 합시다. 금액을 적게 100만 원인데 이 건물의 시가 표준액은
19,000원입니다. 예. 2만 원이 안 되죠. 예.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겁니다. 토지 시가 표준액에 건축물 시가 표준액이 100분의 2에 미달한다. 예, 100분의 2. 그러니까 토지 가격이 비례해서 건축물 가격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때 건축물 바닥 면적까지는 이거는 별도에 들어가는데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어디에 들어간다? 종합합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좀 이따 설명하겠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상가 건물의 땅은 다 별도합산입니다. 별도합산. 네. 별도합산에 들어가는데 이거는 건축물 시가 표준액이 토지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 부속 토지로서 바닥 면적을 제외한 겁니다. 바닥 면적을 제외한 게 종합이고 바닥 면적까지는 어디에 들어간다? 별도 합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6번째입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의 땅은 다 종합합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 부속 토지입니다. 예. 여러분 건축법에 의해서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가지고 건물을 신축하게 되는데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사용 승인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땅도 종합합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목이 잡종지입니다. 여러분 잡종지 들어보셨죠? 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8개 지목 중에 27개 지목이 아닌 잡종지는 풀이무성한 갈대밭, 물건을 쌓아두는 물치장, 흙을 캐는 토치장, 돌을 캐는 채석장, 노천시장, 비행장, 공동 우물이 있는 땅은 잡종지입니다. 이러한 잡종지도 종합합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입니다. 뭐 주식회사들이 소유하는 농지도 종합합산인데 법인이라 하더라도 영농조합법인이 있죠. 시골에 이러한 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분리과세 대상에 들어가니까 영농조합법인 등이 소유하는 농지 분리과세 대상은 제외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상 토지 후에 지상 정착물이 없는 땅을 뭐라고 하느냐? 나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토지 후에 건물이 있는 땅은 건부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토지 후에 건물이 없는 땅은 나대지인데 나대지도 종합합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합합산 대상 토지 제가 10가지를 나열했는데 수시로 보시면서 학습을 하시면 문제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무조건 알으셔야 됩니다. 이 강의를 여러 번 들어도 이해가 안 가고 모르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결하게 10가지 찍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 중 별도 합산 대상 토지입니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라는 건 뭐냐? 분리과세 대상 토지도 아니고 종합합산도 아닌 건 별도인데 대한민국에 있는 시군구에 있는 땅 중에 땅 토지 위에 상가 건물이 있는 땅들입니다. 이런 건축물이 있는 땅입니다. 주택이 아닌 일반 영업용 건축물이 있는 땅은 다 별도 합산에 들어갑니다. 1번 보시죠.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입니다. 상가라든가 사무실, 점포, 오피스텔 등 이러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이러한 상가 건물에도 기준 면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상가 건물에도 기준 면적이 있는데 그 기준 면적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합니다. 그 상가 건물의 건축물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이 나옵니다. 오늘 용도 지역에 상업 지역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3배라는 거. 네. 용도 지역이 상업 지역은 3배입니다. 3배가 있고 4배가 있고 5배가 있고 7배가 있는데 지금 머리 아프니까 용도 지역이 상업 지역은 3배가 된다. 그러면 바닥 면적 곱하기 용도 지역이 만약에 상가 건물이 상업 지역에 있다면 3배까지 곱한 것이 기준 면적 이내가 되겠습니다.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 지역 적용 배율을 곱해서 기준 면적 이내는 별도를 하고 기준 면적 초과는 종합합산이다. 거기 유인물 나왔죠? 기준 면적 이내는 별도, 기준 면적 초과는 종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로 의제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의제, 간주한다. 간주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토지 위에서 뭔가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일반 영업용 건축물이 없다 하더라도 일반 영업용 건축물로 간주하겠다라는 땅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지요. 나대지는 나대지인데, 예. 그 나대지 위에서 뭔가 업무용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건축물이 없지만 일반 영업용 건축물이 있는 것처럼 취급한다는 겁니다. 거기 뭐가 있는가 보세요. 자동차 운수 사업자 및 대여 사업자의 차고용 토지. 여러분, 차고용 토지는 주차시설로만 쓰는 겁니다. 예, 주차시설로. 버스 차고지 있잖아요. 자동차 운수 사업자, 그리고 대여, 렌탈하는 대여 사업자의 차고용 토지. 그리고 건설기계 대여 사업자의 주기장, 건설기계가 디스플레이 되어 있어요. 주기장 및 건설기계 정비 사업자의 5개 작업장용 토지. 건설기계를 제조 조립하는데 5개 작업장으로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학원의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여러분, 자동차 운전학원 하면 운전학원 코스 연습용으로 쓰고 있잖아요. 나대지인데 뭔가 업무용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적장입니다. 컨테이너 장치장용 토지. 그리고 보세 창고용 토지. 자동차 관리 사업용 토지입니다. 자동차 관리 사업용 폐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그리고 물류 단지 시설용 토지. 그리고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 그리고 체육시설용 토지입니다. 체육시설용. 뭡니까? 테니스장이라든가 축구장, 야구장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일반 영업용 건축물로 간주하겠다, 의제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토지의 분류. 자, 이 시간 자, 여러분 하도 복잡한데 분리와 종합과 별도가 있다. 네, 여기 종합합산, 별도합산이라는 건 뭐냐? 합산이라는 뜻은 여러분이 시군구에 있는 땅이 있다면 합산하겠다는 겁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기도 용인시에 있다면 그 용인시에 있는 땅을 다 합치겠다는 겁니다. 종합끼리 합치고 별도끼리 합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리과세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성 토지와 사치성 토지, 그리고 종합합산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거 있었죠? 목장용지 중에서 기준 면적 초과, 공장용지 중에서 기준 면적 초과, 일반 영업용 건축물 중에서 기준 면적 초과는 다 종합입니다. 그리고 나대지 같은 거, 잡종지 이런 것들이 다 종합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부속 토지 종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시군구에 있는 토지 위에 영업용 건축물이 있습니다. 상가, 사무실, 점포, 오피스텔이 있는 땅들은 다 별도입니다.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입니다. 그리고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로 간주하는, 의제하는 토지입니다. 나대지는 종합이지만 나대지인데 뭔가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별도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분리, 종합, 별도.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상당히 방대한데요. 압축해서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들만 여기다가 수록했으니까 요 내용만 보시고 컨셉을 잡으시면 문제 푸는데 퍼펙트하게 문제가 풀립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토지의 분류입니다. 분리과세 대상 토지,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종합합산 대상 토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